다음날 0시, 효력 시작도 다음날 0시, 다음날 옆 가게가 조용해야 된다. 옆 가게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된다.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기본을 탄탄히 다지시고 그다음에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시면 문제 푸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죠. 자, 이제 건축법 제3장 건축 절차입니다. 뭐 그 검은 바탕표를 보시다시피요. 허가 신청 넣어서 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다음에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 승인을 받게 되죠. 뭐 기본 절차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건축은 금지되어 있으니까 건축하고 싶은 사람은 허가 신청을 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허가 신청 때 설계 도면이 들어가는 겁니다. 설계 도면이 들어가면 그 도면이 건축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지는 거죠. 아무리 나쁜 사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도면이 법에 맞으면 허가를 내주는 거고요. 도면이 법에 맞지 않으면 불허가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면이 법에 맞으면 허가를 내주게 되고 허가를 받았으면 아까 보셨듯이 1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죠. 건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허가받은 그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뭐 건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감리자를 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세부적인 규정이 있습니다만 도면대로 지을 것을 전제로 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럼 도면대로 건축을 해야 되죠. 건축하는데 공사 끝났다고 건물 짓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되고 관청에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도면대로 지었는지 어긴 거 있는지 없는지 뭐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어디에서는 준공검사 어디에서는 준공인가 건축법에서는 그걸 사용 승인 또 주택법에서는 사용 검사 똑같은 것을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누어서 쓰고 있습니다. 뭐 용어가 어수선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건축허가 신청.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국토부를 자는 설계도서와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서 관계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허가 신청서를 당연히 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설계도면, 설계도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의제,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땅에 대한 법 300개, 건축물에 대한 법 100개가 있는데 뭐 어지간한 건축 행위에 한 20, 30개는 넘게 걸리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의제 규정이 없으면 이 사람이 다 따로 도장들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알고 계시는 국토계획법, 땅에 손대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 다음에 보실 농지법, 논밭에 손대려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서류를 같이 다 묶어서 내는 겁니다. 허가에 앞서서 허가권자가 그 관할 행정기관들과 다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허가를 내주게 되는 거죠. 그 서류들도 같이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번 요건에 맞으면 건축 허가를 내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허가를 받았으면 3번 건축에 들어가게 되죠. 앞에 있었던 내용으로 1년 내 착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다음에 그 건축과 관련해서요. 동그라미 1번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착공신고 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요. 허가를 받은 것과 실제로 건축을 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마음이 있어서 허가는 받았다고요. 그런데 착공하기 전에 이러저러한 상황 변경이 생겨서 그 사람이 안 할란다. 그리고 그냥 그걸 그냥 묻어두는 수도 있죠. 뭐 1년 지나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만. 그래서 허가를 받았다고 다 100%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이건 허가 받았으면 가능 양이 되는 거고 실제로 건축에 들어가서 실제로 지어지는 양이 얼마인지를 관청에서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허가받은 사람들에게 허가 받았는데 착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뭐 징역 들어가는 건 아닌 거고요. 돈 없어서 못 짓는데 뭐 국가에서 돈 대주는 것도 아닌 거죠. 실제로 건축에 들어가냐라고 하는 통계를 잡자 착공 신고를 하게 합니다. 뭐 착공 신고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신고를 하고 뭐 한 달 뒤에 착공할 수도 있고 일주일 뒤에 바로 내일 착공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아무튼 실제로 건축한다는 것을 알려라라고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허가권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물의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해서 미리 미관 개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예치금을 건축공사비의 1%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을 했으면 쭉 마무리를 해서 검사까지 가야죠. 그런데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또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중단됐으면 그러니까 사람들 다치지 않게 또 보기 흉하게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울타리도 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야죠. 가림막도 만들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공사를 중단한 사람이 그런 거 할 겨를이 없다고요. 뭐 예를 들어 급한 사정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근데 아무 조치도 안 해놓고 그냥 방치 두고 있으면 지나가는 애기들 들어가서 놀다가 다칠 수도 있고 보기 흉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공사를 중단하면 반드시 그런 미관 개선 안전관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되니까 못 믿겠다 꾀꼬리 돈 묻어라 예치금을 미리 묻어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 끝냈으면은 나중에 돌려주면 되고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미관 개선 중단한 사람에게 미관 개선 안전관리 조치를 하라 하고 명령을 때렸는데도 그 사람이 역시 또 안 하고 있으면 하면 다행인데 안 하고 있으면 그 돈 꺼내서 미관 개선 안전관리 조치를 관청에서 직접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4-1번 그러니까 전체 검사를 사용 승인이라고 부르고 부분 검사를 임시 사용 승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끝나서 그러니까 그 건축에 착수했으면 허가받은 대로 전체를 끝내서 쓰는 게 기본이죠. 그런데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그러니까 부분만 검사를 받아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검사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임시 사용 승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부분 검사의 뭐 어떤 그 예들을 그려보실 수 있나요? 뭐 그 가끔 뭐 TV에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서울 잠실 롯데2요. 123층짜리 건물 중에서 지금 지상 6층까지 지어서 쓰고 있는 겁니다. 부분 검사인 거죠. 전체 검사는 사용 승인, 그러니까 부분 검사는 임시 사용 승인이다. 이걸로 끝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요 전체에 대한 예외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또 예외가 있어요. 동별로도 그러니까 사용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동별이 부분이잖아요. 5동 중에서 2동만 쓴다. 부분인데 부분 검사가 따로 있고 동별 사용 승인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완료하고 사용하려면 사용 승인 신청한다. 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 동별로도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사용 신청을 받은 경우 7일 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쉼표 검사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 승인서를 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관청에서는 7일 내 검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7일 내 검사에 들어가는 거지 7일 내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7일 내 검사에 들어가는 거고 검사 기간이 그러니까 2달 걸릴지 6달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7일 내 검사에 들어가고 검사를 실시하고 쉼표 그 다음에 검사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뭐 규모가 크면 훨씬 더 많은 기간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검사에 합격하면 사용 승인서를 내준다. 동그라미 2번 건축주는 사용 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 사용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가 완료되기 전에 완료된 일부 부분에 대해서 검사받는 것을 임시 사용 승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임시 사용 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단 대형 건축물, 안방공사 등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이니까 나머지 끝내라고요. 나머지 끝내는데 2년 안에는 끝내라. 필요하면 연장해서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년 안에 끝내는 게 원칙, 나머지 좀 더 연장해 줄 수도 있다. 뭐 잠실 롯데2 6층 쓰고 있는데요. 뭐 120층 더 올리는 걸 2년 안에 다 끝낼지 더 갈지는 가봐야 되겠죠. 뭐 2년 안에 끝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 검사까지 왔네요. 5-1번, 5번 사용 승인 후 건축물 대장과 등기. 동그라미 1번 특특시군구는 건축물의 소유, 이용,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 승인서를 내준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 건축물의 구조 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2번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최초 소유자가 보존 등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법에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뭐 그것까지 쓸 일은 없습니다만 사용 승인 받기 전까지는 동산이죠. 시멘트, 모래, 물, 자갈, 쇠파이프가 엉겨 있는 것 뿐입니다. 동산이고 공법에 한 도장을 받은 게
사용 승인이죠. 사용 승인을 받고 그러면 관청에서 건축물 대장을 만든다고요.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서 공법의 한 덩어리로 장부에 올리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민사상에 분양 임대 등의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민법에 도장도 받아야 되죠. 등기를 해야 되는데 최초 등기가 보존 등기인데 이 보존 등기는 등기법에 의해서 건축주 소유자가 보존 등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뭐 이러한 상황의 변경은 이제 관청에서도 하는 거죠. 관청에서 하는 게 기본입니다. 최초 보존 등기는 건축주가 한다. 이렇게 해서 동산을 넘어서 공법의 한 덩어리 객체가 그 부동산이 되었고 건축물이 되었고 민사상의 객체가 된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다음 장에 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등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앞에 3장까지는 건축법 총론이라고 부르고 4장 이하는 건축법 강론이라고 부릅니다. 앞에까지는 1장 대한민국에서는 건축물을 뭐라고 약속한다. 건축을 뭐라고 약속한다. 건축하려면 관청 중에 어느 지역에서 어떤 건축물을 지으려면 관청 중에 누구한테 허가받아야 된다. 2장, 3장 건축하려면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절차까지가 있었죠. 이건 건축법 건축 전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4장 이하는 이제 한 건의 건축을 할 때 그 각각마다 지켜야 되는 세부적인 요건들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론이라고 하는 거고요. 먼저 4장 대지와 도로 등 규정이 있습니다. 4장 1절 대지가 있습니다. 건물이 들어서는 땅을 대지라고 하는 거죠. 대지인데 먼저 굵은 1번 대지 안의 조경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 대지의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먼저 첫 번째는 조경, 나무를 심는 건데요. 건축법에 이러저러한 규정들은 보통 건축물의 면적 단위로 규정을 합니다. 건축 면적 아니면 연면적 등으로 규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땅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나무 심어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콘크리트 건축물을 짓게 되는 게 대부분이죠. 콘크리트만 심어놓으면 그것만 쌓아놓으면 사람들이 생활하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땅이 200제곱미터 이상인데 거기에 콘크리트를 부을 거면 그 중에 어느 만큼 그러면 그 옆에 그 안에 나무를 심어서 사람들 편히 생활하고 좀 시야도 그다음에 마음도 건강하게 할 수 있게 하자. 땅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나무 심어야 된다. 2번 대지의 분할 제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즉 다음 면적보다 작게 쪼개지 마라. 1번 주거지역 기타지역 60제곱미터 2번 공업지역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번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그것보다 더 작게 쪼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대지의 분할 제한, 작게 쪼개지 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차여차 사정으로 이거에 대한 허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만 예를 들어 상상을 해서요. 만약에 어느 누가 땅을 20제곱미터 땅을 갖게 됐다고 치자고요. 20제곱미터면 4m, 5m 이만한 땅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 땅 가진 사람은 그 땅에다 또 뭔가를 하고 또 뭔가를 지어서 하려고 해보겠죠. 그렇게 하는 순간 그건 다 위험한 것으로 가게 된다고요. 위험하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땅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 숫자는 나와야 된다. 60, 150, 200 이상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거지역과 기타 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 이상,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60, 150, 200 이상은 나와야 된다. 그다음 붙이는 건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기요. 주거지역, 기타 지역인데 뭔가 한 바퀴 돈 게 주기이죠. 사람들로 보면은 갑자년에 태어난 사람이 다시 갑자년을 맞게 됐습니다. 갑을병정 무기형신계 자축임묘 경사 자축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갑을병정 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갑자년 맞고 기민년 맞는 게 그게 몇 년이에요? 60년이죠. 다시 돌아왔다고요. 갑자고 돌아왔다고요. 환갑. 인생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제 60부터 새로 시작한다. 인생의 주기는 60이죠. 150, 15야 달 밝은 밤에 우리님 어디 계시는지 공상에 빠지는 거고요. 다음에요. 200 중국 시인 200 이태백 있잖아요. 200 이태백이 술 먹고 공업지역에 누워 있다.
생뚱 맞잖아요. 이태백 술 마시고 녹지 지역에 누워있다.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60, 150, 200 그 숫자 리들만 혀에 붙여두시면 됩니다. 3번 공개공지 확보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공지, 그러니까 열려있는 빈 땅을 내놓으라고요. 왜요? 지나가는 사람들 쉴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그 아래 표에서 보시다시피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 많이 모이는 바글바글 지역에 또 거기에다가 또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하는 바글바글 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사람들 쉴 수 있게, 그러니까 공개공지를 내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바글바글 지역이 그러니까 일준상준이고 바글바글 건축물이 5,000제곱미터 이상 6가지와 다음에 다중이용시설 공개공지 10% 내놔라 1.2배까지 완화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결론입니다. 보시자고요. 바글바글 지역, 국토개혁법 용도지역 내용들이 계속 같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주상공, 녹관농자, 녹관농자는 개발되지 않은 한적한 곳입니다. 주상공이 바글바글이죠. 그런데 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중에서도 어디냐면 일반 주거, 준주거, 그다음에 모든 상업지역, 그다음에 준공업지역이 바글바글 지역이라고요. 전용 주거지역은 조용한 곳이죠. 바글바글이 아닙니다. 일반 주거지역, 편리한 곳이니까 바글바글이죠. 준주거지역, 주거에다가 기타 기능, 상업 기능 등이 얹어지니까 바글바글입니다. 상업지역은 근유, 일중, 네 가지 다 바글바글 지역이죠. 공업지역에 전, 일준 있는데 전용 공업지역은 독가스인 거죠. 뭐 사람들이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은 공업단지죠. 그건 출퇴근 시간만 잠깐 바글바글이고 평소에는 한가합니다. 트럭만 다니는 거죠. 준공업지역, 그러니까 공업에다가 상업 기능이 얹어진 곳입니다. 이런 바글바글 지역에 조그만 거, 또 아니면 덩어리가 크다고 하더라도 창고, 그거는 창고 같은 경우는 사람이 바글바글이요, 쥐가 바글바글이요, 쥐들이 바글바글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28가지 용도 중에 6가지 사람들 많이 모이는 그 6가지와 그 6가지 갖고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 이용하는 시설, 다중 이용 시설이면 바글바글인 거죠. 이런 것을 지을 때에는 공개공지를 내놔야 된다. 그러니까 문장으로 보시죠. 동그라미 1번 공개공지 확보 대상 건축물, 그러니까 연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인 6가지 용도,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운수시설로, 그러니까 쇼버스 터미널이요,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요. 그렇게 벤치들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친구들 만나기도 하고, 시골에서 뭐 그러니까 어르신이나 친척 어르신 올라오시면 거기서 잠깐 기다리고 계시다가 서로 만나서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 수도 있고, 뭐 여차저차 차가 막히면은 그분들이 먼저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가 이제 만나서 모시고 오기도 하는 곳들이 있는 거죠. 그런 자리들이 공개공지입니다. 그 동그라미 2번 공개공지 면적은 대지면적 1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동그라미 3번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다. 점 높이지 않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배 그 취지는 이런 겁니다. 공개공지 확보 대상이고 또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 지역인데 이게 아니거나 이거지만 이게 아니거나 그러면 공개공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죠. 어느 지역에 건폐율 50%가 허용된다고 보죠. 그러면 여기에 그러니까 1,000짜리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1,000짜리 땅이 있는데 그러니까 건폐율 50%니까 그러니까 건축물 그림자 면적 그러니까 500으로 해서 건물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500으로 해서 건물을 올렸다고요. 자, 그래서 이게 먼저 10층 올라갔으면 5,000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는 10%를 공개공지로 내야 됩니다. 10%를 공개공지로 내니까 100을 냈으니까 이쪽이 900이죠. 50%가 허용되니까 여기에 건물을 지어도 여기는 50%니까 450으로 해서 건물이 올라가게 됩니다. 450으로 해서 건물이 올라가게 되고 10층을 지었다 하더라도 여기는 4,5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날씬하게 올라가게 됐고 얘는 넓적하게 올라가게 됐고 이렇게 갔을 때 매장 면적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뭐 반발이 심할 거라고요. 좋은 일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피해보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또 법에서도 그것까지는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매장 면적은 차주먹게 해주겠다는 거죠. 뭐 옆으로 늘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쉽지 않겠죠. 보통 위로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 붙여서 원래 매장 면적은 즉 5천은 나오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 붙이는 걸 몇 배까지요? 1.2배까지 1.2배 이하에서 원래 5천은 찾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1.1배면 안 돼요. 여기가 10%니까 1.1배 안 됩니다. 1.1배로 하면은 4,500에다 450 붙여도 4,950이잖아요. 5천이 안 되는 겁니다. 1.1배가 아니라 1.2배 이하 범위에서 정한다. 용적률이나 높이를 완화해줘서 1.2배 이하에서 완화해줘서 원래 매장 면적은 차주먹게 해준다 라고 하는 게 공개공지 규정과 그 완화 규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도로와 건축선이 있습니다. 4장 2절 도로와 건축선이 있는데 우선 목차를 보시면 그러니까 굵은 1번 대지와 도로의 관계 피난 목적입니다. 굵은 2번 도로 역시 피난 목적입니다. 건물에 불이 났다고요. 아무리 불조심해도 불이 날 수는 있죠. 그러면은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계단 등을 통해서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뛰어서 도망가야죠. 불 나고 있는데 옆에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건물로 다 꽉 들어막혀 있으면 어디 담을 넘어서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도로가 붙어 있어야 거기서 우르르 도로를 통해서 멀리 도망갈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게 건축법 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도로와 달라요. 대표적인 예로 자동차 전용 도로는 건축법 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라고 하고 차도 많이 다니고 있지만 불 났는데 그리로 고속도로로 들어갔다는 더 큰 사고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뛰어서 도망갈 수 있어야 된다고요. 곧 보실 건축법 표현으로는 보행 반드시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나 그러니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조건이 아닌 자동차 전용 도로는 건축법 도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건축법 도로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지 못한 별 특별한 것도 하나 더 들어와 있어요. 아무튼 뛰어서 도망가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한 다른 것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하나는 빠지게 되고 우리가 잘 접하지 않은 이상 다른 거 하나가 들어와서 좀 한번 시야를 넓혀야 되는 거죠. 먼저 굵은 1번 대지와 도로의 관계 피난 목적 규정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건축물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2번 다음은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 1번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번 건축물 주변에 공지가 있는 경우, 3번 연면적 합계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공장인 경우 연면적 합계 3,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대지는 소방차가 좌대를 펴는 데 필요한 너비 6m 이상 도로에 3m 이상 접해야 된다. 아무튼 이런 규정들은 그러니까 굵게 밑줄 핵심적인 요건을 먼저 잡고 가셔야죠. 동그라미 1번 2m 이상 접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접하지 않아도 된다. 동그라미 3번 4m 이상 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요.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 대지였죠. 그래서 건축을 하려면 그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땅이 도로에 접해 있어야만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나무 심어라. 다음에 60, 150, 200 이상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또 어느 지역, 바글바글 지역, 바글바글 건축이면 공개공지도 내야 된다 뿐만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것들을 다 지켜야 되는 거죠. 자, 보시자고요. 여기 건축법 도로가 있다고 치죠. 건축법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고 거기에 건물 지어서 쓰는데 아무리 불조심을 한다 하더라도 불 날 수 있죠. 사람이 우르르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2m 이상은 접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사람들이 우르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뭐 1m만 돼도 유민상 못 나가요. 그러니까 김진호 못 나가요. 그래서 2m 이상은 접해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어느 땅이 그 그림과 좀 다르게요. 건물이 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붙어 있는 게 이게 1.8이라고요. 그러면 나가는데 걸리겠죠? 안 됩니다. 여기서 막혀서 문제가 생기니까 건축할 수 없다. 다음 두 번째. 그다음에 이쪽으로 뭐 이렇게 이제 땅이 있다고 치죠. 큰 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땅들을 보도록 하죠. 만약에 이렇게 땅이 있고 이쪽 주변 바깥으로도 다 건물이 꽉 차 있으면 여기는 도로에 접해 있지 않죠. 건축할 수 없습니다. 불 났는데 도망갈 데가 없다고요. 깜깜하다고요. 맹지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도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건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작은 1번 여기에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그 그림에서 뒷땅에서 이 땅으로 통하는 조그만 그 개구멍 열려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여기다 건물 지어서 불났을 때 여기 통해서 도로로 도망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건축할 수 있다. 맹지지만 건축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요. 건물로 둘러싸여 있으면 도망갈 데가 없지만 옆이 공원이라고요. 공지면 불났는데 꼭 도로로만 도망가야 돼요. 공지로도 도망갈 수 있죠. 도망갈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에 접하고 있으면 건축할 수 있다. 2m 이상 접해야 된다.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큰 덩어리 건축물은 훨씬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많이 접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4m 이상 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6m 이상 접하는 게 아니죠. 6m는 뭐가 6m예요? 요 앞에 요 너비가 6m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큰 덩어리 건물에 불났는데 그러니까 바가지로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소방차가 와서 불을 꺼야 되죠. 소방차가 좌대를 펴는데 6m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상이 대지와 도로의 관계. 2m 이상 접해야 된다. 접하지 않아도 된다. 4m 이상 접해야 된다. 그러니까 굵은 2번 도로. 그러니까 도로 동그라미 1번에 그 5줄 전체가 다 도로입니다. 동그라미 1번 정의.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를 말한다. 그 다음이 디귿-1, 디귿-2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디귿-1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해서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이거나 아니면 디귿-2 건축 허가 신고 시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여기까지가 건축법 도로입니다. 그것을 요약된 형태로 표시해 보면 아래 표의 가운데 그 검은 바탕이 됩니다. 그러면 건축법 도로가 뭐냐고요? 건축법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사람이 뛰어서 도망갈 수 있고 차도 달려와야 소방차 앰뷸런스 달려와서 구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소방도 진화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4m 당연합니다. 이쪽에서 사람 우르르 빠져나와서 도망을 가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사람들 우르르 빠져나와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려면 2m 나왔고 2m 나왔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4m 이상은 되어야 사람들이 중간에 엉키지 않겠죠. 4m 이상은 돼야 된다. 다음에 다음의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이제 그 각각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해서 고시가 되었거나 건축 허가 신고 시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 공고한 리을 도로 또는 예정도로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상이 건축법 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 한 덩어리였고요. 여기는 또는이죠.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는 나누어 보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는 문장이 워낙 기니까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래도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따져는 한번 보시자고요. 시험은 안 나오는 거죠. 이건 한 덩어리입니다. 원칙의 4가지요. 첫 번째, 보행 자동차 통행 가능한 4m 이상 법령 고시가 된 도로. 두 번째, 보행 자동차 통행 4m 이상 법령 고시가 된 예정도로. 세 번째, 보행 자동차 통행 4m 이상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도로. 네 번째, 보행 자동차 통행 4m 이상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예정도로. 4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기니까 안 나온다고요. 취지를 말씀드리면 여기 보행 자동차 통행은 말씀드렸죠. 뛰어서 도망갈 수 있어야 되고 소방차 앰뷸런스도 와야 됩니다. 2m 거기서 엉키지 않게 4m 이상은 돼야 되죠. 이건 좀 설명드리도록 곧 기니까 좀 이따 드리도록 하고 만들어진 도로 옆에 건축할 수 있는 거죠. 도로에 접하면 건축할 수 있으니까요. 예정도로 고구마밭에 선만 그어놨어도 아직 도로 만들어지기는커녕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어도 곧 도로가 만들어질 거니까 거기도 도로라고 보고 그 옆에다가 건축할 수 있게 해준다.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혜택 규정입니다. 이쪽 내용은 써진 것만 갖고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령에 고시가 된 도로라고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도로입니다. 당연히 보행 가능해야 되니까 인도가 있는 도로이죠. 우리가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공적인 도로이고
누구라도 이용하는 공적 도로이고, 그러니까 공적 도로니까 수용을 통해서 만든 겁니다. 관청에서 선 그어서 다 뺏어서 시행자를 정해서 시설 사업으로 도로를 만든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도로입니다.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본순환 과정에서 보도록 하시죠. 아무튼 이거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민사상의 토지용 계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법으로 도장을 찍어주고, 그래서 그걸 도로라고 해주고, 그래서 그 옆에다가 건축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안쪽에 있는 땅, 도로 요건을 못 갖췄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걸려 있는 땅들 주인한테 동의를 받아서 그 당신들 땅을 도로로 쓰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동의받아서 그러니까 도장받은 동의서를 내면 그런 민사상의 계약에 대해서 관청에서 도장을 찍어준다는 얘기인데, 뭐 좀 세부적인 사항이고,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본순환 때 보도록 하시죠. 아무튼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표에서는 요거에 대한 예외가 있는데요. 보행 자동차 통행 가능한 너비 4m 이상에 대한 예외가 있는데, 아무튼 예외가 있다, 거기까지인 거고, 그거에 대한 세부 규정들은 이제 그 본순환 과정에서 세부적인 조문들을 다 놓고 같이 보도록 하시죠. 굵은 3번요. 그러니까 건축선, 도로나 예정도로의 양쪽 끝 경계선이고, 그걸 법정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건물 지을 때 뭐 보면요,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여기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 여기에 A 땅, B 땅이 있다고요. A 땅, B 땅이 있는데, 그러니까 A가 건물 지을 때 남의 땅 먹으면 안 되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건 민법. A가 건물 지을 때 도로 먹으면 안 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게 공법. 그래서 A는 건물 지을 때 이 선을 넘지 말라고요. 도로 먹지 말라고요. A가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입니다. B의 건축선은 여기겠죠. C의 건축선은 여기고, 결국 얘기하면 도로의 양쪽 경계선이 건축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 지을 때 도로 먹고 들어오지 말라고요. 그런 얘기죠.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뭐도 도로고요. 예정도로도 도로니까 곧 도로 만들기로 정해진 곳에도 건물 들어가지 마라. 왜요? 곧 도로 공사를 할 거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그러니까 지정 건축선이 있습니다. 지정 건축선은 시야 확보, 개방감 확보의 목적이고, 도로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얘가 기본 건축선, 법으로 정해지는 건축선, 법정 건축선이라면 이것에 대비되는 것으로 이제 도로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지정 건축선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따로 건축선을 지정한다고요. 도로하고 관계도 없는데 뭐덜라고요? 시야 확보, 개방감 확보요. 시장군수 구청장은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m 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즉 답답하다, 물러거라 라고 하는 거라고요. 답답하다, 도관농자, 무슨 지역이요? 도시지역이요. 물러거라, 네 글자, 4m 이하에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아래 동네를 보시죠. A 동네도 있고 B 동네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도로가 있어요. 건물 지을 때 도로 먹고 건축할 수는 없죠. A1 도로 먹지 않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A2 도로 먹지 않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B1 도로 먹지 않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B2 도로 먹지 않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법을 어긴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고요. A 동네 지나가시는 거하고 B 동네 지나가시는 거하고 어디가 더 마음이 편하세요?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이쪽이 좋으시잖아요. 답답하잖아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널리 트여 있죠. 그러니까 도로하고는 관계없어요. 어느 누구도 도로 먹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B1 뒤로 빠졌고 B2 뒤로 빠져서 개방감이 있는데, 만약에 이 뒤에 있는 B4는 앞으로 탁 튀어나와 버리면 그러면 이게 답답하잖아요. 개인에게 맡길 수가 없고 관청에서 정하는 거죠. 건물 지을 때 도로만이 아니라 요 선을 넘지 마세요 라고 관청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튀어 있고 보기가 좋은 거죠. 그럼 이제 이 자리에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 가기 중에 인도 턱 넘어와서
그러니까 가게 사무실 앞에 바로 주차하는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땅인데 자기 땅을 뒤로 하느니 그러니까 건물을 뒤로 빼고 그 앞을 쓰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앞에서 여름에는 뭐 하실 거고요? 그러니까 치맥하고 있겠죠. 뭐 그러니까 치킨 놓고 맥주 드시고 있겠고 또 봄 가을에는 뭐 하실 거고요? 뭐 좀 없는 분들 있으잖아요. 하루에 세 끼를 다 드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다 드시지 못하고 아침, 점심 합쳐서 겨우 한 번 드시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쌀밥도 못 드시고 그냥 빵 한 쪼가리로 드시고 그다음에 무슨 국이나 아니면 맛있는 음료도 아니고 그냥 커피 믹스 하나 놓고 그냥 그렇게 해서 아침, 점심 그러니까 빵 하나로 커피 믹스 하나 놓고 때우시는 분들 계시죠. 뭐 하신다고 그러고요? 브런치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그런 분들 그런 카페거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게 지정건축선의 효과입니다. 이거는 도로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죠. 지정건축선 답답하다 물렀거라 그러니까 도시지역 4m 이하에서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얘도 건축선이지만 목적 자체가 다른 거죠. 아무튼 같은 취지는 뭐냐면 건축할 때 이 선 넘어 들어갈 수 없다. 칠판요. 건축할 때 이 선 넘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건축선 표현에서 같은 겁니다. 자, 이상으로 절차와 그 다음에 강론의 대지 또 대지와 도로의 관계 이상 내용들을 보셨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5장 이하 내용들을 보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